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고구려에서 말이에요. 신하가 왕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두로라는 사람이 이제 모본왕을 시해하는 사건이 터졌었고, 이번에는 태조대왕의 친동생인 차대왕을 죽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명림답부라고. 이 사람이 이제 차대왕을 이제 죽인 거죠. 근데 신하가 왕을 죽였다고 해서 그 신하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왜 죽였지? 왕도 될 수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것은 곧 이 신하를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기록에 따르면 서기 165년 3월에요. 태조당이 이제 그 별궁에 있다가 이제 뭐 노한으로 죽었는지 뭐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는 없고, 어쨌든 별궁에서 이제 죽습니다. 3월에. 그리고 나서 10월에 연나의 조의 명림답부가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차대왕을 시해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이렇게 많으니까, 백성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이 왕을 죽여야겠다. 이래서 죽였다는 거지. 근데 누구냐? 명림답부라는 사람인데, 이 명림답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나부의 조이라는 거야. 조이. 그러니까 뭐 고구려 관등을 알아보면 이게 뭐 정확한 건 없는데, 이 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낮은 단계의 관료예요. 그것도 중앙 관료가 아니고, 자 보세요. 연나부의 조이라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삼국지 유지 동의전 고구려전에 보면요, 그러니까 본래 5부족이 있었으니 뭐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가 그것이다. 본래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지금은 계로부가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연노부라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귀족 집단이겠죠? 거기서 이제 왕을 배출하는 거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계로부라는 곳에서 이제 왕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진수의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맞지는 않아, 이 당시하고. 그러니까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시해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대귀족 집단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거죠, 고구려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 조정에 이제 왕이 임명하는 관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대가, 그러니까 어떤 집단, 큰 집단을 이루는 귀족을 말하는 거죠. 그 귀족들도 도의, 사자, 선인을 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 대집단 귀족들이 이제 알아서 관료들을 둘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조의, 사자, 선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앙 조정의 어떤 그 관료들과 똑같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이제 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뒀다고. 이거를 봤을 때 연나부의 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나부라는 대귀족 집단의 어떻게 보면 사병,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뭐 측근.
그러니까 중앙 조정의 관료는 아니었다는 거야. 아니었다는 거야. 명림 답부는. 그러니까 하나의 일개 그 귀족 집단의 가신이야. 가신이 왕을 죽였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명림 답부라는 사람이, 아니, 무슨, 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 그리고 왕을 시해한다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왕궁을 수비하는 호위병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군사들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명림답부라는 사람 혼자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거잖아.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은 연나부의 그 가신이야, 명림답부는. 그러면 연나부가 깊숙하게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차대왕이 이제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됐냐? 신대왕의 이름은 백고이며 태조대왕의 막내 동생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차대왕의 이제 뭐 친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대왕의 동생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름은 백고. 뭐 몸가짐과 태도가 뛰어나고 성품이 인자하며 너그러웠다. 근데 이제 차대왕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산골짜기로 도망쳤다는 거야. 왜 도망쳤지?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차대왕이 이제 명림답부한테 피살되자 자보가 이제 그 관료 중에서는 으뜸입니다. 어지류가 여러 신하들과 의논해서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백고한테.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셔. 그래가지고 이제 백고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대왕이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대왕이 불행하게 세상을 뜨시고 비록 그 아들이 있으나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차대왕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왕으로 올려야지. 왜 백고가 왕이 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신대왕, 백고가 이제 왕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연나부 조이,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연나부가 언제 이런 귀족 집단이 생겼냐면 대무신앙 때입니다. 서기 22년 대무신앙이 북부여를 정벌한 후 대소왕, 그러니까 북부여의 왕이죠. 대소왕의 사촌 동생이 고구려에 투항해 오자 연나부에 뒀다. 그러니까 이제 연나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 집단에서도 으뜸인 중심적인 어떤 부였던 거죠. 여기에 가신인 거야, 명림답부는. 자, 이래서 이제 그 신대왕, 백고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 농공 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합니다. 신대왕은 명림답부를 국상에 임명하고, 없었던 자기야. 자기를 더해서 패자로 삼았답니다. 와, 패자가 어떤 관료예요? 그러니까 자보, 우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조선시대를 비교를 하면 정성, 반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그 밑에서 가장 관료 중에 최고로 높은 거죠. 패자가 됩니다. 패자. 일개 귀족 집단의 가신이었다가 중앙조정의 패자가 된 거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외 병마를 맡게 했다. 그러니까 병권까지 준 거야. 그러니까 국상에 임명하고 병권을 줬어. 이건 뭐야? 다 준 거야. 왕의 그 권한,
모든 거를 명림답부한테 준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개 귀족 집단의 가신이었던 사람을 병권, 행정권 다 줬어. 아,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 왕을 시해한 사건이 터졌어. 뭐 농공행상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을 뭐 승진을 시키거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딱 한 사람, 명림답부만 국상에 임명하고 병권을 주고 끝이야. 이게 뭐야? 이렇다는 건 이 명림답부가 속한 연나부, 그러니까 연나부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명림답부 혼자 독단적인 행동이라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승진한 사람이 없어. 명림답부가 다 차지했어. 그 다음에 그 이제 백골을 맞이를 할 때 국세 있잖아요. 국세. 이거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자보 어지류라는 사람입니다. 자보. 그러니까 관료 중에 최고 등급 어지류야. 그러면 이제 행정권하고 그 다음에 병권을 명림답부가 차지했어. 연나부가 차지했어. 근데 국세를 갖다 바친 이 신하들, 얘네들은 뭐가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자보 어지류. 근데 이 자보 어지류, 그 다음에 여러 신하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특히 자보 어지류.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차대왕이 이제 왕위를 태조 왕한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132년, 그러니까 차대왕이 되는 수성이 외산에서 사냥을 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연애를 베풀었다. 이때 관나부의 우태 미유, 잘 보세요. 관나부의 우태 어지류가 나옵니다. 비류부의 조이 양신, 얘네들이 이제 수덕수덕한 거야. 왜냐하면 태조왕이 나이가 늙도록 왕위를 이 수성한테 양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이렇게 쑥덕쑥덕한 겁니다. 그때 환나부의 어지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대왕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공로가 있는 애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어지류, 미유, 양신 얘네들이 이제 수성을 왕위에 올리는데 엄청난 공이 있었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태조대왕을 몰아내고 양의를 위협을 줘가지고 차대왕이 왕이 된 거잖아.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운 애가 어지류입니다. 어지류. 근데 그랬던 어지류가 차대왕이 명림답부한테 시해를 당했어. 근데 국세를 신대왕한테 갖다 바쳤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거 이거 무서운 거거든. 옛날에 차대왕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호의호식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한나부의 우태였어. 근데 자보까지 됐잖아 어지류가. 차대왕을 왕위로 올리면서 자보까지 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또 배신을 때리고 국세를 신대왕 백구한테 갖다 바쳤어. 이게 정치입니다. 무서운 거지?
자, 그렇다면, 자, 기록에 따르면 서기 165년 연나의 조이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인 명분이 나오죠? 뭡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백성들이 고통이 있었대잖아. 그래서 왕을 죽였다는 거야. 명림답부가. 응?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을까? 아, 그리고 설사 백성들이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으로 왕을 죽게 되는 거야? 고대에서 백성들은 뭡니까? 물론 백성들의 어떤 민심, 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왕의 어떤 계승에 있어서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귀족들, 그 다음에 왕족들이 왕을 계승하는 거지. 어? 무슨 백성들이 무슨 왕을 무슨 추대하거나 그래. 근데 명분이 뭐야?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했다잖아. 이게 명분이 돼, 이게? 자, 그렇다면 차대왕이 이렇게 일단 민심을 모르고 백성들한테 고통을 줬다는 거잖아. 과연 그랬을까? 한번 보자고요. 자, 차대왕이 이제 태조왕한테 양의를 받습니다. 서기 147년, 그러니까 양의를 받은 게 이제 서기 146년이니까 양의를 받은 다음 그 이듬해요. 그 당시 우보였던 고복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조왕이 이제 측근이었다. 측근. 얘를 죽여버립니다. 당연한 거지. 왜 그러냐면 그만큼 권력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 왜냐하면 태조 대왕 때 측근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양의를 받아서 왕이 됐어, 차대왕. 그러면 태조대왕의 측근들을 처단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죽이기까지 좀 심했지. 어쨌든 죽일 만큼 뭔가 이놈이 고복장이 뭔가 했겠지? 죽입니다. 그 다음에 자보, 목도로라는 사람은 이제 병을 칭하여 퇴직을 해버립니다. 자진. 그래서 이때 어지류가, 그러니까 환나부의 우태였던 어지류가 자보가 됩니다. 당연한 거야. 왜? 얘네들 때문에 차대왕이 왕이 됐잖아. 농공행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듬해 서기 148년에 차대왕이 사람을 시켜서 태조대왕의 맏아들인 막근을 죽이자 그의 동생 막덕은 이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와, 태조대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태조대왕의 아들을 죽였어. 왜 죽였지? 굳이? 왜냐하면 차대왕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왕이 됐잖아. 그리고 태조대왕이 살아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태조대왕의 아들을 죽였다? 와, 과연 이거는 차대왕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측근들, 차대왕의 그 측근들이 죽였을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을 할 때는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형의 아들을 죽인다. 차대왕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떤 측근들이 영원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이잖아. 만약에 차대왕이 어떻게 되면은 태조대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제거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태조왕의 측근들을 제거한 거. 그리고 태조대왕의 아들들을 죽인 거.
만약에 물론 그래. 태조 대왕의 아들을 죽인 사건은 큰 사건이죠. 민심이 위반될 수 있는 사건이지. 그렇다면 태조대왕 아들들이 죽었을 때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죽였다. 명분이 되는 거잖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태조대왕의 아들들이 죽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이 기록 외에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냥 일반적인 통치 기록이 없어요. 그냥 뭐 일식이 있었다. 아니면 뭐 어디를 갔다. 뭐 이런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들만 기록해 있지. 차대왕이 어떤 통치 행위를 했던 어떤 기록이 없어. 그 다음에 이 차대왕 측근들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어떤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만한 이상한 행동을 차대왕이 한 기록도 없어. 뭐 궁궐을 짓는다든지, 뭐 성을 뭐 수축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벌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어. 어? 근데 무언 백성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지가 뭔데 왕을 죽여. 이렇다는 거는 이 명림답부 뒤에는 연나부가 있었고, 연나부 독단적인 행동은 또 아닐 거야. 연나부 뒤에 최종 배후 조정자가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냐면 저는 차대왕의 이복 동생인지 친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신대왕 백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학자들은 뭐 다른 어떤 기록으로 이제 백고를 의심을 하는데 저는 뭐 학자들의 그 의견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백고라는 사람이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런 교서를 내립니다. 과인은 지난번에 형제 사이의 정권을 맡긴 것은 왕위를 물려주는 방법으로 대단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태조왕의 친동생이 차대왕이잖아. 그러니까 태조왕이 차대왕한테 양의를 했잖아.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야. 신대왕 백고의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 사이에 왕위를 물려주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그게 뭐가 잘못돼? 상황이 물론 태조왕의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형제한테 양의를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신대왕 백고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아들이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 형제가 받아도 무방해. 그렇잖아요. 태조대왕의 바로 아래 동생이야. 친동생이. 야, 친동생한테 양의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근데 신대왕 백호는 막내 동생이잖아. 태조왕의.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형제 사이에 왕위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 근데 지는 왜 받아? 차대왕의 죄송합니다. 아 이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차대왕의 아들이 있잖아. 그러면 차대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 왜 지가 왕위를 이어받아? 형제 사이에 정권을 맡긴 것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그러면 지가 이거를 왕위를 이어받으면 안 되지. 지는 왜 왕이 됐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나는 해를 입을까 두려웠고 편안하기 어려워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을 떠나서 먼 곳에 숨었었다. 차대왕이 왕이 됐을 때 얘기해요. 차대왕이 이 신대왕 백호에 대한 어떠한 그 감정적인 그런 것도 없었어. 죽일 이유가 없었어. 지가 신대왕 백호가 도망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도망쳤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 왕이 안 돼서 왕이 안 돼서 짜증났다 이 얘기인 거야. 신대왕 백호는. 그러면서 뭐 차대왕이 흉보를 듣고 극도의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으니 백성들이 나를 기꺼이 추대하며 여러 대신들이 왕위로 나아감을 권할 줄은 어찌 생각했겠느냐? 이런 뻥을 쳐. 그러니까 이 백호는 한 것도 없는 애가 질투심만 많아가지고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말이에요. 이제 태조대왕이 이제 이 차대왕한테 왕위를 양위하기 전에 그 차대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서기 138년에 백호가 이제 형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형은 왕의 아우라는 친족으로 모든 관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주인은 이미 지극히 높고 공로도 또한 훌륭하다. 공로가 훌륭했대. 이거는 태조대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요. 모든 관료들도 아는 사실이야. 왜? 수성이 이 한나라 전쟁에서 엄청난 그 공로가 있었잖아.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야. 그래서 지위가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백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럴 능력이 안 돼. 근데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자기가 자기도 왕족이잖아. 자기도 왕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그러면서 차대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위로는 왕의 덕과 같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태조대왕처럼 하라는 거지. 아래로는 민심을 얻어야 한다. 민심을 얻으래. 이미 얻었잖아. 차대왕은. 뭘로? 한나라하고의 전쟁으로. 뭔가 보여줬잖아.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 백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 지 주제에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이렇다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형한테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랑 이거랑 좀 매치되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에 정권을 맡긴 것은 어긋나는 일이다. 그죠? 그냥 지는 능력이 엄청 없으면서 질투심만 컸었던 거야. 이랬던 사람이 신대왕 백호인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얼추 이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황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신대왕 백호가 차대왕이 왕이 됐을 때 질투심과 어떠한 그런 거로 인해서 먼 곳에서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와, 씨야, 먼 곳에서 백성들하고 살았겠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연나부하고 친해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차대왕이 죽였는지 아니면 뭐 차대왕의 측근들이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태조왕의 아들들이 죽은 사건이 이후에 뭔가 좀 이 관료들과 그 다음에 차대왕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잡음이 있었겠죠? 이거를 기회 삼아서 이 먼 곳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왕이 되고 싶었던 이 신대왕 백호가 이제 연나부에 이제 밀착을 하면서 뭔가 흉계를 꾸미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나부 독단적으로 일을 벌리다가는, 왜냐하면 차대왕 측근들이 이제 고위 관료로 지금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연나부만으로 이런 일을 벌이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나부를 신대왕 백호가 연나부를 통해서 일을 벌리고자 했고 이 연나부가 나머지 세력들을 이제 협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연나부 그러니까 차대왕을 죽일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막 혼란스럽지 않았어. 그냥 왕만 죽었어. 왕의 아들들도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료들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 너무 그냥 깔끔하게 끝났어. 이렇다는 거는 이미 뭔가 이 협의가 다 끝났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죽일 사람만 필요했던 거야. 직접. 응? 신대왕 백호가 직접 죽일 수는 없잖아. 세상에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죽일 사람만 필요했던 거야. 이미 모든 거는 이 반란의 모든 거는 다 준비가 됐어. 차대왕을 찔러 죽일 사람만 필요했던 거야. 그가 바로 명림다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림다부가 엄청난 행동을 해준 거야. 응? 그래서 명림다부가 국상에 임명하고 자기가 패자가 됩니다. 패자. 그 다음에 병권도 주고 뭐 양맥 지역 영토도 하사해줘. 와. 그리고 아무튼 이 명림다부는 죽을 때까지 언제 죽었냐면요. 서기 179년에 이제 명림다부가 죽었는데 신대왕 백호가 몸소 가서 애통해하고 7일간요 조회를 하지 않았답니다. 와, 얼마나 명림다부가 이쁘겠어. 차대왕을 찔러 죽인 사람이잖아, 명림다부.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요, 이 차대왕을 시해한 이 사건의 총괄적 지휘자는 누구냐? 바로 신대왕 백호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